공식을 유도를 해볼게.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일단 중심이 원점인 것만 증명할 거야. 왜냐면 어차피 중심이 원점이 아닌 건 평이동 한 거거든. 그렇게 풀면 되는 거라서 그냥 중심이 원점인 것만 할게. 요거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 원 위에 있는 점 중에 하나가 x1, y1인 거지. 그치? 접점. 그럼 거기에서 내가 이렇게 선을 그었어. 저렇게 선을 그었어. 그럼 저 빨간색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고, 우리가 접선이라 하는 건 직선이기 때문에 두 개를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되냐면 지나는 점과 기울기를 알아야 되는 거지. 근데 얘는 이미 지나는 점을 알고 있는 거잖아. x1, y1. 그럼 뭐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기울기만 구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기울기는 그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요게 수직이다로 구할 거야. 그렇지? 그럼 이 노란색의 기울기를 한번 보여봅시다. 기울기는 자 0,0에서 이렇게 x1, y1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 이렇게 된다 라는 거야. 됐지? 그리고 자 한편 자 x1, y1은 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대입하면 성립을 해야 돼. 됐지? 자, 요거 나중에 뒤에서 쓸 거야. 됐어? 자, 요렇게 해놓고 그럼 사실 접선은 이미 끝난 거야. 왜냐면 점을 알고 기울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넣으면 끝나는 거거든. 그치? 자, 노란색의 기울기가 저거란 얘기는 빨간색의 기울기는 뭐겠어? 얘랑 수직하잖아. 그치?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는 얘랑 수직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y1분의 x1이 되는 거야. 됐지? 그러면은 접선을 써볼게. 접선은 y-y1은 그 다음에 기울기 x-x1 이렇게 되겠지. 자, 분수가 있으면 그러니까 이것도 방금 공식이 될 수 있는 거야. 얼마든지. 맞지? 이것도 공식이 될 수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정리를 좀 외우면 좀 그렇잖아. 그치? 정리를 좀 해볼게. 분수 있으면 별로 기분이 안 좋으니까 양변에 y1을 곱해줘. 그럼 얘는 y1, y가 되고 마이너스 y1 제곱이 되겠지. 네, y1 곱했으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x1이 되고 전개했다고 치면 마이너스 x1, x가 될 거고 전개했다고 치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x1의 제곱 이렇게 되겠지. 전개밖에 안 했어. 그렇지? 된 거야? 자, 그러면은 얘를 넘기고 얘를 넘겨줘. 그럼 x1, x 플러스 y1, y는 x1 제곱 플러스 y1 제곱이 되고 여기 아까 얼마나 그랬어? r제곱.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어떻게 되는 거야? x1, x y1, y는 r제곱이다 라는 공식이 완성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됐지? 그래서 이거는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었고 공식을 쓸 거면 그냥 외워서 쓰면 돼. 여기서 공식은 그냥 외워서 쓰면 된다. 그래서 그거를 풀어볼게. 유형이 얘는 접점이 주어진 유형이 두 번째로 있는 것 같아. 이 책에서는 순서는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유형 21번이 이제 이거에 대한 유형이고 그 중에 하나를 풀어봅시다. 아무거나 골라서. 자, 443.
A를 구하래. 그러니까 얘한테서 접선을 그으면 얘랑도 접한다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때 상수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그럼 해볼게. 그냥 쓰면 돼 공식은. x1 y1이니까 x1 x y1 y는 우변 그대로 알제곱. 얘랑 얘랑 접한다는 얘기지. 그럼 d내를 쓰면 끝나는 거야 이제. 그렇지? 이거 계산해 봅시다.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가 될 거고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가 될 거고 맞지? 그 다음에 왼쪽에 13 생겼으니까 우변에 13 생기고 a 넘어가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중심이 3,2가 될 거고 반지름은 루트 13 마이너스 a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d는 r 얘랑 접하는 거니까 d는 r 써줘. d는 루트의 5분의 요거 제곱이 해서 있고 그 다음에 절대값 쓰고 요거 마이너스 5는 이렇게 바꿔줄게. 중심이 3,2니까 중심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3 플러스 4 마이너스 5 절대값 혹시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13 마이너스 1 됐어? 그지?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야. 자, 잘 봐. 공식 쓸 거라서 나는 그냥 계산만 했어. 그렇지? 근데 너는 집에 가서 똑같이 하려고 하면은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하면, 그렇지? 잘 안 될 거야. 잘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림을 안 그려줬거든. 그렇지? 그러니까 봐봐. 너희들 내가 지금 갔다가 D는 R이라고 원이 두 개가 있는데 D는 R이라고 해서 이거 갖다 쓰고 막 그냥 공식 막 넣고 있잖아. 왜 그래? 직접 해보려고 하면 뭐를 어디다 대입해야 되지? 어떤 원을 쓰는 거지? 어떤 직선 쓰는 거지 하고 분명히 헷갈릴 거야. 알겠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그거 왜 그러냐라고 하면 그 이유는 딱 하나야. 왜? 그림을 안 그려서야. 봐봐. 그러니까 봐봐. 이렇게 그려. 얘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5. 거짓말일 것 같지만 진짜로 그렇거든. y 세컨마이가 뭐 대충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해봐. 접선이 있어. 이게 어떤 다른 원과도 접한대. 그러니까 이렇게 해놔야 어떤 원을 기준으로 어떻게 뭘 구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맞지? 이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놔야 얘는 반지름이 어차피 루트 5고 이건 난 필요 없고 그렇지? 이 접선을 내가 구한 거고 지금 어떻게 구한 거야? 저렇게 x1 x, y1 y는 이거 구한 거고 그렇지? 이 직선 그래서 우리가 요 길이가 이 루트 13 마이너스 a라고 하는 걸 써야 되겠구나가 그림을 가지고 판단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림을 그려놔야 얘가 반지름이고 루트 13 마이너스 a가 돼야 되는구나가 보인다고. 그려놔야지. 어느 점에서 d는 R을 쓸 거냐 이게 보인다고. 그렇지? 난 안 해도 되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축하한다. 이거 엄청 좋은 거야. 그렇지? 보통은 안 될 거야. 잘. 헷갈릴 거니까. 물론 당연히 연습 좀 되면 안 헷갈리겠지. 근데 분명히 처음에 헷갈릴 거야. 그림을 그려놓고 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아주 쉬운 문제가 아니면서 예를 들어서 뭐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 여기서의 접선을 구하세요. 이런 문제까지 그릴 필요는 없겠지. 대입하면 되는데, 그렇지? 이거는 원이 두 개가 있고 직선이 또 있고 접하는 게 둘 다 접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느 원에서 뭘 구할 거고 누구 반지를 쓸 거냐 이런 판단이 되려면 그림을 그려놓으라는 얘기야. 아무튼 뭐 계산 다 한 거야, 그렇지? 뭐 계산하면 A가 나오겠지. 위지도 A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442번을 볼 건데 그거 왜 하는 거냐면 중심이 원점이 아니잖아. 중심이
어차피 원점이 아니잖아. 그치? 그러니까 그냥 공식 대입판 연습해보려고 하는 거야. x1, x인데 너네 이게 실제로 x-1이 두 개 있는 거잖아. 그치? 공식을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곱하기니까 두 개가 있지, 제곱이니까 두 개가 있는 거야. 하나를 바꿔준다고 생각하면 돼. 하나를 바꿔준다. 하나의 x를 x1으로 바꿔준다. 그러니까 얘가 x-1 곱하기 x-1인 거잖아. 그럼 얘 하나를 x1-1로 바꿔줘. 한 놈만. 그 x1이 얘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이너스 3 곱하기 x1 이렇게 쓰라고 그랬어. 알겠어? y1, y도 마찬가지야. 얘도 제곱이니까 y-2가 두 개 있는 거잖아. 이 중에 한 놈을 y1-2로 바꿔주라고. 얘가 6인 거잖아. 그럼 얘가 4가 되는 거야. 그치? 우변은 그대로. 자, 이렇게 공식을 쓰는 거야. 알겠지? 공식을 쓰는 요령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이 문제를 푼 거고, 얘는 그림 굳이 그릴 필요 없지. 맞지? 왜냐면 이거는 그냥 단순 대입하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그릴 필요 없다. 절편 찾아서 곱해주면 넓이 나올 거고 2분의 1을 해줘야 되겠죠. 삼각형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유형 20번으로 가서 이번에는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를 해볼 건데 사실 우리가 유형 3개잖아. 그렇지? 접점할 때, 기울기 할 때, 외부의 한 점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이 있지만 실제 문제는 세 번째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와. 그렇지? 그래서 유형 1번과 첫 번째 유형과 두 번째 유형을 몰라서 틀린 유형은 잘 없을 거고 공식이나 이런 게 안 돼 있는 사람도 거의 없을 거고. 자, 두 번째 그 책에서는 얘가 먼저 나와 있어. 기울기 할 때. 그리고 기울기를 우리가 m이라고 줬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것도 공식으로 이거를 공식을 만들어 볼 건데 사실 얘는 b는 r을 써도 되고 그냥 피타고라 써도 되고 그냥 사실 뭐 개 쉬워. 그냥 공식 자체를 만드는 거는 개 쉬워. 아까 거보다 훨씬 쉬워. 봐봐. 기울기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 기울기 m이라고 해볼게. 됐지? 여기 기울기를 m이라고 해보고 일단 dnr을 먼저 써볼게. 이거 mx-y 플러스 k는 0이니까 중심에서 k를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k를 구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치? k를 구해주면 끝나는 거지. 왜냐면 m은 문제에서 뭐 3이다, 뭐 2다,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줄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k만 구해주면 끝나는 거고 이게 d는 r을 쓰는 거니까 요렇게 해서 0,0에서 여기까지 거리를 써볼게요. 루트에 m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위에는 0,1가 절대값 k 나오겠지. 그게 얼마야? 반지름 r과 같다. 그래서 k는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는데 절대값 b가 불러오겠지.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r루트 m제곱 플러스 1이 되고 자, 요거를 여기다가 넣어주면 아까 내가 썼던 그 공식이 되는 거야. 이렇게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d는 r을 통해서 공식을 만들 수 있고 피타고라스를 풀 수도 있어. 그러니까 너네 보면은 이게 절편이니까 요 길이가 k겠지. 그치? 그죠? 기울기가 m이니까 너네 이거랑 이거의 비가 이거 곱하기 그러니까 이게 비례가 1대 m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치? 맞죠? 그럼 얘는 그러니까 비례를 쓰는 거야. 비례를 쓰는 거야. 기울기가 얼마? m.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요게 1일 때 여기가 m이라고. 맞죠? 그럼 얘가 1일 때 미친놈. 얘가 1일 때 얘가 m이겠지. 맞지? 그럼 여기가 얼마? 루트 m제곱 플러스. 그럼 발명이니까 비례를 써오면 되잖아. 그렇지? 발명이니까 비례를 써도 된다. 여기가 r이잖아. 실제로 방지로. 됐지? 그 r 대 k는 요거 때 요거는 1 대 이거야.
이게 문자니까 빡센 거지 숫자는 개쉬워 이게. 그렇지? 숫자는 이게 훨씬 쉬워. 근데 그래서 K가 뭐가 되는 거야? 알루트 N제곱 플러스 위아래로 있을 거니까 풀만 붙이고. 맞지? 그래서 구할 수 있는 방법은 무지하게 많아. 그래서 공식을 일단 외우고 그냥 외워. 나는 공식 외우지 않아도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긴 하지만 우리가 시간 단축을 뭐 한 2초라도 하려면 공식을 외우는 게 낫겠지. 그렇지? 그리고 공식 외우는 게 내가 볼 때 계산 실수가 좀 덜 할 수 있어. 공식을 그래도 아주 빡센 게 아니고서는 그냥 공식을 외우는 게 그래도 계산 실수를 좀 덜 할 수 있겠지. 너희들이 닮음 이런 거 잘 못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1대 m인데 뭐 1대 m 이렇게 계산한다든지 뭐 이런 헛짓거리들을 분명히 할 거기 때문에 그치? 야, 공식 외워라. 요거는 공식에 대입하는 문제는 대부분 풀리기 때문에 넘어갈게. 풀이 안 하고. 세 번째 거 해볼게. 세 번째 이거. 그래 이런 거야. 유형 미시 이건 보면 풀이가 3개 써있지.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2개 있는데 뭐 따지자면 3개지만 1개는 뭐 쓰레기니까 안 쓰고, 그렇지? 2개 있는데 그 아까 판별식을 사용한다? 이거 미친놈이지. 제정신 아닌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다음에서 판별식을 쓰는 건 그냥 미친놈이야. 알겠어? 너네들이 중간고사를 보는데 다음 학기 계약하고 중간고사를 보는데 내가 문제를 풀 때 판별식을 쓰고 있다. 죽어 그냥. 학교를 못 그냥 죽어 그냥. 판별 쓸 일 없어 우리가. 알았어? 판별 쓸 일 없다. 분명히 판별 쓰지 마. 그래서 판별식은 버리고 유형 거기 보면 방법 1, 2가 있는데 방법 1번도 안 할 거야. 방법 1번 안 할 건데 방법 1번이 유용한 경우가 딱 한 가지 있어. 방법 1번이 뭐냐면 접점을 미지수로 놓고 푸는 거야. 연립해서. 그렇지? 근데 그게 유용한 이유는 딱 하나. 접점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걔를 써야 돼. 나는 접점을 구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잖아. 외부의 한 점에서 이렇게 그은 이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근데 나는 그게 아니고 이 점을 구하고 싶어. 그럼 점을 미지수 놓고 풀어야지. 그렇지? 맞지? 그래서 점을 구하고 싶으면 미지수 놓고 푸는데 근데 안타깝게도 저 점을 구하는 문제는 나는 여태까지 거의 본 적 없다. 딱 한 번 본 적 있어. 딱 한 번. 점을 구해야 된다고 너희들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실제로 점을 구할 일이 없어. 그렇지? 옛날에 내가 어떤 문제를 푸는데 이런 문제가 있어. 외부의 한 점에서 이거 아마 이 친구도 있을 거야. 외부의 한 점에서 그었을 때 두 개의 접선이 나오면 그 접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애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야 되니까 내가 두 점의 좌표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D는 R을 쓰는 게 아니고 저 접점의 좌표를 미지수로 놓고 접점을 구할 거야. 이렇게 생각한다고. 그렇지? 근데 그게 아니고 이 길이를 구하는 거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이렇게 그어놓고 소금씩 쓰는 거야. 알겠지? 맞지? 알겠어? 그래서 대부분 도형의 성질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거지 우리가 뭔가를 연립을 해서 대입을 해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문제를 안 낸다고. 그렇지? 물론 그렇게 낼 수도 있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이면.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여태까지는 별로 본 적 없어. 너희들이 학교 문제를 이렇게 들고 오면 선생님들도 그 정도의 상식은 다 있을 거 아니야. 나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인데 당연히 그 정도 상식은 다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맞잖아. 그래서 이 도형 파트에서 굳이 대수적인 계산을 요구하지 않는 게 정상이야. 기하학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들을 내고 그것을 평가하는 게 맞는 거지. 도형 단원에서는. 그지? 대부분 선생님들이 그러실 거기 때문에 그래 왔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거다. 뭐 아닌 분도 가끔 이렇게 있더라.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 외부에서 든 접선의 방정식은 이 세 번째 거 외부에서 든
접선의 방정식은 반드시 B의 R로 풀 거야. 그 외의 방식은 거의 쓰지 않는다. B는 R로 푼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자, 외부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을 풀 때 보통은 그 외부의 점을 줬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원유의 점이 아닌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너네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어떤 점을 줬어? 그럼 걔가 외부의 점인지 원유의 점인지 판단을 해줘야 돼. 보통 문제에서 언급을 하거든. 원유의 어떤 점에서 접선을 그었다. 이렇게 보통은 언급을 하는데 어떤 문제는 언급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줘. 이렇게 주고 원 위의 점. 그러니까 7,7에서 그 접선을 구해라 이러면 우리는 그냥 점 7,7이래. 그치?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 얘가. 맞지? 근데 우리는 이게 보통의 문제는 저게 접점인지 아니 외부의 점인지를 언급을 그러니까 유형 1번인지 3번인지 언급을 해줘야 된다고. 그치? 보통은 언급이 돼. 근데 가끔 언급 안 하는 문제도 있어. 그럼 뭐 해야 돼? 대입해서 확인해 봐야 돼. 원유의 점인지 아닌지. 이건 대입하면 원유의 점이지. 그치? 그래서 요거는 대입하면 원 위에 점이 되니까 유형 1번 공식을 써서 푸는 거고 그리고 어떤 문제는 그러니까 대부분 문제는 이제 외부에서 그은 거기 때문에 대부분 대입하면 성립 안 할 거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형 22번에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봐봐 451번 이런 거 봐봐 어딩이 어때? 3,0에서 원에 그은 두 접선과 x축을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돼 있어. 그러면은 이 3,0이 원유의 점인지 아닌지 얘기를 안 했잖아. 그치? 안 했잖아. 그럼 뭐 해봐야 되는 거야? 대입을 해봐야 되는 거야. 그치? 대입을 해봤더니 어때? 성립을 안 해. 그럼 아 외부의 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알겠어? 어우 허리야. 자 그러면은 어쨌든 그 점을 줬을 거잖아. 그 점을 외부의 점을 줬을 거잖아. 그럼 그 점이 뭐 예를 A, B라고 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A, 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쓰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A, B는 문제를 준 거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다? M. 기울기는 모르잖아. 그렇지? 맞지? 그러면 얘를 어떻게 구해? B는 R로 구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문제 풀이 자체는 간단할 거야.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 뭐 말 나온 김에 자료실험 해볼게. 원이 이렇게 있고 3,0에서 얘가 지금 반지름 루트 6이니까 3,0은 약간 오른쪽에 있겠지. 이렇게 하나 놓고 이렇게 하나 놓고 해서 두 개 나온다 이거야. 그래서 너네 봐봐. 외부에서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두 개 나오게 돼 있어. 맞지? 그러니까 외부에서 접선을 그으면 무조건 몇 개? 두 개. 맞지? 외부에서 그으면 무조건 두 개. 자, 얘가 얼마? 얼마였지? 3,0. 접선을 구해볼게. 사실 이거 접선 구하는 문제 아닌데 접선 구해볼게. 접선 구하는 문제 아니야. 접선 구해볼게. 왜냐면 우리 접선을 배웠으니까. 근데 원래 이 문제들이 다 그래. 이 파트 문제들이 내가 저렇게 해서 알려는 줬지만 실제로 적어 쓸 일이 거의 없어. 문제 거의 대부분. 보면 알 거야. 봐봐. 그러면은 내가 너네 접선의 방정식을 쓸 수 있지. 그렇지? 어떻게 쓸 수 있어? 기울기는 내가 모르지만 y는 m 곱하기 x-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맞아? 이제 b는 안 써볼게. 정리해놓고 mx-y-3는 0인데 b는 안 써볼게. 반지름이 아까 루트 6이었나? 그렇지? 반지름 루트 6이지? 그러면 b는 r 자, 루트 m제곱 플러스 1 분의 0,0에서 한번 마이너스 3m. 자, 넘겨. 그러면은 넘기고 제곱했다고 생각해봐. 그럼 6 m제곱 플러스 1은 9 m제곱. 됐지? 6m제곱 넘어가면 4m제곱이고 여기 6 남았지? 그래서 m이 얼마? 루트 2.
나오겠지. 맞지? 자 그러면은 아니, 직선 둘이 나오겠지. 그러면은 집어넣어볼게. y는 플마 루트 2 그러니까 플러스 먼저 쓰자. 플러스 루트 2의 x-3이야. 그러면 y가 얼마야? 루트 2x 마이너스 3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치? 내가 그림을 개떡같이 그리긴 했는데 다시 좀 잘 그려볼게. 축까지 그려줄 거야. 자, 문제에서 얘기한 거는 뭐냐면 얘는 반대 루트 6이고 3,0에서 얘한테 내가 선을 하나 그어서 아이씨. 이게 직선을 못 긋지? 진짜 늙은 것 같아. 죽을 때 됐어 이제. 이점의 합은 얼마란 얘기야? 저 직선의 절편이잖아. 3루트 이겠지. 마이너스인데요? 그럼 위아래를 두 개 있으니까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나오니까 이 둘러싸인 넓이를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되는 거야. 여기 얼마? 3루트 마이너스 3루트. 그럼 얘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이 넓이 구하는 거야. 삼각형 넓이. 그치? 그럼 2분의 곱하기 6배 얼마? 6루트 2 곱하기 5배 얼마? 3 해서 답을 쓰면은 답이 나오겠지. 됐지? 갑자기 저거 군대 있대요. 대대장이 군대는 밤마다 상황 보고 하거든. 상황 보고 문자. 그 대대장이 아침에 9시에 출근하면은 그 밤에 당직 사령이라고 있어. 당직 쓰던 장교들이 그 앞에서 대대장 앞에서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보고하는 걸 상황 보고라고 해. 말이 상황 보고지 그냥 대대장 화풀이하는 시간이야. 그러니까 부대는 보통 그 야전 부대들은 대대장이 그 동네 왕이거든. 위로 뭐가 없어. 그러니까 뭐 별이 있잖아. 그런 스타들은 군인 이 별 달고 나는 군대 있으면서 육군본부 갔을 때 제외하고 별을 딱 한 번 봤어. 훈련할 때 평가하러 원스타 한 명 왔고 그 외에는 별을 본 적이 없어. 별을 볼 수가 없어. 일반 사병들. 그러니까 부대 있으면은 대대장이 왕이거든. 대대장이 그래서 상황 보고할 때 막 지랄을 해. 쌍욕을 하고 막 친놈들이 막 자기도 쳐 놀다가 술 마시고 잤으면서 이렇게 장교들을 갈구거든. 그리고 막 대대장이 장교를 졸라 갈구고 있는데 우리 지난달에 새로운 이등병이 기침을 저렇게 한 거야. 근데 저렇게 한 게 아니고 걔가 좀 사이코였거든. 맨날 이러고 걸어다니고. 그러니까 십덕이야 십덕. 지금도 게임 만들거든. 저렇게 기침한 게 아니고 상황실에서 대대장 모여 있고 그 PPT 띄워놓고 대대장이 교육장이 졸라 욕하고 있는데 거기서 저런 식으로 기침 이런 거야 말로. 그래갖고 대대장이 그 이등병한테 화낼 수는 없잖아. 그치? 그래서 교육장이 존나 많았을 때 갑자기 대대장이 그걸 쓰더니 빡치는데 불글불글 보여. 근데 여기 PPT 있으면 대대장이 앉아있다가 이 테이블이 졸라 크거든. 이만한데 이 위를 뛰어가고 교육장들을 바로 찼어. 아무튼 볼게. 꼭 명심해야 돼. 꼭 명심해야 되는데 이거 꼭 진짜 명심해야 돼. 외부에서 그 접선 문제는 실제로 접선을 구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너네들은 보통 외부에서 그은 접선 문제를 만나면 대부분 접선부터 구해. 왜냐면 배운 게 그거니까. 그치? 배운 게 그거니까 접선부터 구한다고. 자, 그게 아니고 접선은 필요하면 구하는 거야. 알겠어? 그림을 그려놓고 내가 이 선이 필요해 라고 생각이 들면 구하는 거야. 알겠지? 그러면은 대부분 이게 아니고 뭘로 푸느냐? 대부분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한 70% 이상은 이거 말고 거의 피타고라스로 풀어.
알겠지? 그러니까 너네들이 거의 문제를 반사적으로 풀면 안 돼. 그러니까 접선 배웠어? 나는 비례할 쓰라고 선생님이 알려줬어? 접선 문제 나왔으니까 구해야지? 그게 아니라고. 그렇지? 알았어? 대부분 문제는 뭐라고? 대부분 문제는 접선을 구할 일이 없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 길이 구하래. 접선까지 이 길이 구하래. 이 접선을 왜 구하고 있냐고. 그거는 피타고라스 쓰면 되는데, 그렇지? 맞지? 자, 그럼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봐봐. 내가 이거 3루트 2인 걸 찾기 위해서 꼭 저걸 할 이유가 없다고. 그치? 너네 여기 3이야? 여기 얼마야? 루트 6이야? 맞지? 그러면 여기 길이가 얼마야? 9에서 6이면 3, 루트 3이잖아. 그치? 어? 맞나? 사이즈가 좀 이상한데? 그럼 내가 그림 이상하게 그려서 그런 거고. 맞지? 맞잖아. 그치? 그럼 우리는 이 길이 필요한 거 아니야? 요 길이 구하기 위해서 뭐 하면 돼? 소공식 쓰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그치? 소공식 쓰면 되잖아. 어? 봐봐. 1대 루트 2야. 잘못 쓰면 돼. 1대 루트 2야. 그럼 1대 루트 2인 거 아니야? 그럼 3 루트 2잖아. 그치? 이걸 접선을 왜 구하고 있냐고.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맞지? 그래서 이 문제 대부분이 뭐라고? 접선을 구할 일이 별로 없어 실제로. 접선을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지? 없지 않겠지, 그치? 별로 없다고. 그리고 접선을 실제로 구해야 되는 문제들은 대부분 아주 쉬운 문제들이라서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들이야. 접선 구해고 대입하면 끝 이런 문제들만 접선을 구하고 이 파트에 나오는 대부분 문제들은 접선을 구할 일이 별로 없다고. 그치? 그치? 그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야. 접선 구하려고 시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야. 나는 이 생각 못할 것 같은데 그냥 나는 접선 구해서 할래. 그러면은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될지 몰라도 다른 문제를 못 풀어. 알겠어? 그러니까 쉬운 문제를 할 때 이렇게 하는 연습을 차라리 하는 게 낫지. 그치? 이건 그냥 나는 생각하기 싫으니까 접선 구할래. 공부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았어? 당장 좀 편하자고 해서 뭐 생각을 좀 덜 하는 순간 뒤에 가서 고난도 문제를 못 풀게 된다고. 다른 문제를 못 풀게 된다고. 그치? 이 문제를 풀겠지. 남들보다 한 5초, 10초 더 써갖고 풀겠지. 공식 써갖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뒤에 걸 못 푼다고. 그래서 분명히 말하는데 이 단어는 접선에 대한 단어들은 공식을 쓰고 접선을 구하는 게 우선이 아니고 피타고라스를 쓰는 게 우선이야. 항상 모든 유형들이 다 그래. 뭔 이해하지, 그치? 맞지? 백날 얘기해봐야 잘 안 되더라고. 백날 얘기해봐야 잘 안 되긴 하는데 얘들아 알겠어? 뭐 하지 말라고? 접선을 구하지 말라가 아니고 접선부터 구하고 생각하지 말라고. 필요할 때 구하라고. 생각을 먼저 하는 거야. 알겠어? 내가 이 문제는 그림을 그려봤더니 이 접선이 필요해. 나는 이 접선을 구해야 돼. 뭐 예를 들어 두 접선의 교점을 찾는다든지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 그렇지? 그러면 구하는 거야. 필요에 의해서 구해야지 뭔가를 반사적으로 그냥 무지성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야. 알겠어? 분명히 말했다. 분명히 말했어. 접선 1 접선을 무턱대고 구하지 말고 필요하면 구하는 거야. 여기 있는 문제들도 절반 이상은 접선을 구할 일이 별로 없다. 453번 볼게. 453번. 자, 4,0과 x제곱 y제곱은 12라고 하는 원이 있어. 점 P를 지나는 직선, 원위의 점 P를 지나는 직선 AP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어. 이거 원점, 중심의 원점이니까 축을 좀 그려볼게. 자, 이렇게 축을 좀 그렸고 4,0이 어디 있을 거야. 그러면은 얘도 이 위에 있는 점에 연결했을 때 기울기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언제겠어? 근데 이 점에서 이 원 위에 어딘가에 점을 쏴서 기울기가 제일 컸으면 좋겠어라고 하면 당연히 요거일 거 아니야. 이때가 제일 크겠지.
왜냐면 다른 점이 되면 기울기가 이렇게 돌아갈 테니까. 요 기울기가 요 사이이잖아. 제일 큰 게 얘잖아. 그렇지? 기울기는 반시계로 가는 게 제일 큰 거야. 맞지? 기울기는 뭐라고? 반시계가 제일 큰 거야. 이해하지? 그렇지? 그럼 얘보다 얘가 더 크겠네? 아니야. 그치? 반 잘라서 요 넘어가면 안 돼. 얘랑 얘랑 연결 안 된다 그랬어. 그치? 이거는 플러스 무한대,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 이렇게 되는 거야.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못 넘어가. 그래서 요 안쪽으로 움직일 때 여기로 갈수록 기울기가 커진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거지. 기울기 제일 큰 거야. 자, 그럼 봐봐. 우리는 일단 얘를 뭐 할 거야? 구하려고 할 거야. 접선의 방정식 구하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접할 때니까. 그치? 맞아? 여기 4,0이잖아. 그치? 4,0이잖아. 맞나? 그럼 봐봐. 이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12. 얼마? 2루트 3. 그치? 얘가 2루트 3이잖아. 여기 4잖아. 우리 요 기울기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럼 1대 루트 3대 2 기울기 얼마? 2 맞지? 여기 2 그럼 우리 이 기울기는 요 기울기는 뭐야? 요 기울기는 이것분이 이거잖아. 얼마? 루트 3분의 1이잖아. 그래서 접선 안 보여도 되잖아. 그치? 되는 거야? 그치? 이해되는 거지? 어우 고이야. 아무튼 뭐 그렇다. 근데 이거 기울기 거꾸로 쓴 거 같은데? 이게 루트 3분의 1 아니고 루트 3이잖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그치? 이런 짓을 하면 안 돼. 내가 그림을 얘가 더 짧은데 길게 긴데 짧게 그려갖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고. 아무튼 뭐 그렇다. 그러니까 봐봐. 그 얘도 내가 B네 알서 접선 안 보였잖아. 그래 안 돼. 그냥 해놓고 피타고라스 길이 구해갖고 그냥 x분의 y 해갖고 한 거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우리가 이 기울기를 구하려면 뭐분의 뭐인 거야? 이것분의 이거라고. 맞잖아. 그게 저 기울기잖아. 그치? 그럼 얘랑 같은 기울기는 우리가 뭐서 찾으면 되는 거야? 여기 찾으면 되는 거잖아. 그치? 같은 기울기니까. 아무튼 뭐 그렇게 계산할 수 있다. 그림이 있는데 어째 좀. 아무튼 뭐 그런 거야. 이해하는 거지. 그치? 다시. 요거 닮음. 그래서 요거를 그다음에 여기가 4. 그치? 여기는 내가 몰라. 기울기라 하는 건 1억분의 이거니까 대응변들이 요거랑 요거 되니까 1억분의 요거. 그래서 2분의 이렇게 찾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연습을 좀 해봐라. 실제로 접선은 구해야 될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연습을 좀 해봐라. 하나 더 해볼게. 세 개짜리 문제들이 두 개 있으니까. 근데 너무 제대로 못 나가는데. 456번. 말로 할 테니까 잘 들어. 좌표 평면 위에 위에 점 3,0에서 어떤 원에다가 두 접선을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방정식을 두 개를 썼대. 우리가 이것도 봐봐. 접선을 그었다고 했지만 접선을 구해서 그 각의 이등분선을 구하면 진짜 그 정신 나간 놈이지. 그렇지? 그렇게 문제를 푸는 놈을 어떻게 보면 저격하는 문제인 거야. 왜냐면 그렇게 하면 두 접선 구해야 될지 각의 이등분선 구해야 될지 자취 써야 될지 그지? 두 개 나오고 뿔만 나오지? 그거 언제 하고 있어?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그 점을 지나고 자, 저 부접선의 각을 유무하는 선은 뭐야? 중심을 지나면 되잖아, 그렇지? 원의 중심을 지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가는데 이 중심을 지나면 되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거 그려보면 확인되는 거야. 그렇지? 그리기 전에 알면 좋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그려보면 그림에서 문제풀이 핵심이 보인다. 그렇지? 두 개인데요? 당연히 두 개지. 왜? 여기 있으니까. 그렇지? 근데 얘만 구했으면 어차피 이 수직이니까 기울기 뭐 곱하기 마이너스에서 구할 수 있잖아. 그렇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렇지? 이렇게 풀면 된다. 그러니까 얘도 접선 문제지만 접선은 안 구했다. 그렇지? 접선은 안 구했잖아. 접선 구하면 안 된다. 물론 접선을 구해야 되는 문제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유형 23번. 나는 그래도 학교 선생님들이 일반의 양식이 있다면 그 문제는 안 냈으면 좋겠어. 유형 23번. 왜냐면 진짜 한 70년대 문제거든. 할아버지들은 낼 수 있어. 옛날에 실력 정석 틀던 시절에는 나오던 유형인데 안 됐으면 좋겠는데 봐봐. 그거까지 풀어놓아. 그거까지 그 유형까지 풀어와. 뭐 설명하고 끝낼 건데 금방 끝나. 아까 내가 접점을 알 때 공식에 대한 얘기했지. 접점 알 때 공식 얘기했지. 접점할 때 공식이 x1 x 플러스 y1 y는 알제곱 이게 접점을 알 때 공식이었지. 맞지? 저거는 외워야 돼. 알겠지? 근데 만약에 똑같은 공식을 쓰는데 만약에 x1 y1이 접점이 아닌 거야. 접점이 아닌데 쓰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접점이 아닌데 쓰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접점이 아니라는 얘기는 외부의 점이겠지. 외부의 점이 얘가 x1, y1인데 내가 착각해서 요 공식에 넣었어. 접점인 줄 알고. 그럼 뭐가 나오냐면 접선이 나오는 게 아니고 요렇게 그어서 접선 두 개 그어서 이 점과 이 점을 연결한 직선이 나오는 거야. 알겠어? 접점이 아니면 거기 책에 그냥 공식 써있으니까 보면 알아. 접점이 아니면 얘는 뭐가 되냐면 저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부르는 이름이 있어. 극선이라고 해요. 극선의 방정식. 극선의 방정식인데 혹시 모르니까 일단은 뭐 짧잖아. 기억만 하면 돼요. 어차피 외운 공식인데 기억만 하면 돼요. 접선이 아니면 뭐 나온다? 극선. 접점이 아니면 뭐 나온다? 극선. 그렇지? 접점이 아니면 극선. 접점이 아니면 극선. 8글자가 외워. 알겠어? 되는 거지? 가끔 이 극선을 구하는 문제가 가끔 나와. 그래서 우리가 극선을 구하지 않고 문제를 풀기가 어려운 경우에 극선을 구해야 되는 경우에는 공식에 넣어서 풀면 깔끔한데 그치? 공식이 안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요거 피타고라스 소공식 써갖고 여기 구해서 B는 R로 요 직선 잡고 가야 되는 거야. 얘랑 수직하는 거하고 기울기 잡고 맞지? 기울기 잡고 요 길이 피타고라스에서 요 길이 구해서 이 직선을 잡아줘야 되거든. 그치? 그러면 어때? 계산이 당연히 많아지겠지. 저기다 대입하면 끝나는 돼. 맞잖아, 그치? 그래서 다시 그리고 이거 원점이 중심일 때만 쓸 수 있어. 아니 중심이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지? 다시 진짜 죽을까? 같이 죽을 사람? 자, 중심이 뭐일 때? 원점일 때만 쓸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그 접점이 아닌데 저 공식을 썼다? 그럼 뭐 나온다? 극선 나온다. 극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공부를 하고 저기 유형 공부를 했지만 실제로 얘도 앞에 있는 문제 유형처럼 실제로 극선을 구할 일이 별로 없어. 뭐 배웠다고 또 열심히 구하지 말고. 왜냐면 어차피 대부분 얘네들이 구하라고 하는 건 뭐 넓이 구하고 길이 구하고 뭐 이런 거거든. 그림 그리고 그냥 피타고라스는 다 나와. 뭐 어지간히. 알겠어? 그래서 그런 흐름으로 문제를 223번까지 풀어오고 내가 오늘 한 말들을 잘 기억하고 알겠지? 알겠지? 그러니까 무지성으로 풀지 말고 그림 그려놓고 얘가 필요해 해서 구하는 거야. 대용구 그냥 막 때려박는 그런 게 아니고